여러분은 한국군이 미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년 연속 미 해군 사격 챔피언 퀸 미첼 중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 같은 나라에 가야 합니까? 최고의 실력만큼 오만했던 미군 스나이퍼 퀸 미첼. 그녀에게 한국행은 좌천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707 특임단과의 합동훈련,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동맹입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았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동맹이라고 보고했을까요? 2024년 8월 버지니아주 리틀크릭 해군 특수전 기지 훈련장. 20발의 총성이 울리고 500m 떨어진 표적지에 완벽한 그루핑으로 타는이 남았습니다. 보조 스코프도 없이 M4 카빈으로 이런 정확도를 보여준 사람은 저 퀸 미첼 중위뿐이었죠. 올해도 챔피언이시네요. 미첼 중위님. 관측관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3년 연속 해군 특수전 사격 대회 1위. 2등과 15점 차이로 압도적인 우승.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압도적인 1위였죠. 시상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제도께서 직접 악수를 청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우리 해군의 자랑이야.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제 대답에 관중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만하다고요? 아니었습니다. 결과로 증명했으니까요. 제 사격 실력은 부대 내에서 전설이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극한의 더위 속에서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이스 퀸. 역시 아이스 퀸. 동료들이 저에게 붙인 별명이었습니다. 차갑고 침착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수라는 뜻이죠. 동료 테일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퀸, 너는 정말 괴물이야. 어떻게 매번 이렇게 할 수 있어? 또 다른 동료 세라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20발 중 19발 센터존이라며? 완전 미쳤네. 나는 12발도 못 맞췄는데.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충분한 성적이었습니다. 탈의실로 돌아오는 길, 마커스 헤이즈 대위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제 멘토이자 부대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배였죠. 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장을 모두 경험한 전설적인 군인이었습니다. 미첼, 축하하네. 역시 자네답군. 감사합니다. 대위님. 마커스 대위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저녁에 따로 얘기할 게 있어. 아주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소식일까요? 중동 작전 건가요? 마커스 대위가 씩 웃었습니다. 저녁에 보세. 그날 저녁 8시. 기지 밖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커스 대위를 만났습니다. 축하하네, 미첼. 자네의 꿈이 이뤄지는 순간이야. 마커스 대위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비공식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전명 데저트 혼. 중동 대테러 작전. 예상 기간 6개월. 내가 팀장으로 추천했어. 자네 실력이면 충분하지. 손이 떨렸습니다. 5년을 기다린 기회였습니다. 진짜 전장. 진짜 작전. 이 임무만 성공하면 소령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야. 언제 출발인가요? 3달 후. 그 전에 특별 훈련이 있을 거야. 저는 문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팀 구성은 8명. 모두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격수로 선발됐습니다. 대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네가 잘해서야. 그리고 미첼, 마커스 대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번 작전은 쉽지 않아. 생사가 오가는 곳이지. 각오는 돼 있나? 물론입니다. 이걸 위해 10년 동안 훈련해 왔으니까요. 좋아.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1차 브리핑이 있을 거야. 레스토랑을 나와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드디어 제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생긴 겁니다. 막사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퀸, 어디 갔다 와? 그냥 저녁 먹고. 표정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비밀이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겼구나. 좋은 일?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동 작전. 진짜 전투. 제 꿈이 이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48시간 후,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줄은. 이틀 후 월요일 오전 10시, 지휘관실로 급히 호출됐습니다. 들어오게. 미첼 중위. 존슨 대령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대령님, 무슨 일입니까? 안깨. 좋지 않은 소식이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동 작전 말인데. 네. 대령님, 팀 구성이 변경됐네. 자네 대신 레이놀즈 중위가 들어가게 됐어. 예? 귀를 의심했습니다. 레이놀즈. 사격 실력으로는 제가 훨씬 위인데? 이유가 뭡니까? 상부 지시야. 대신 자네에게 다른 임무가 있네. 존슨 대령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한미 특수부대 합동 훈련 파견 명령서. 파견지 대한민국 경기도. 한국입니까? 그렇네. 여군 특수부대 교류 프로그램이야. 자네가 적임자라고 판단됐어. 여군 특수부대 교류 프로그램. 제가? 미 해군 최고의 사수가? 대령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5년을 준비한 게 명령이네. 미첼 중위. 존슨 대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임무야. 동맹 강화는 우리 군의 핵심 가치 아닌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항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부권은 없습니까? 없네.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2주일 후 출발이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에서 2주일 동안 합동훈련을 하게 될 거야. 우리 전술과 기술을 공유하는 거지. 공유. 우리가 가르쳐준다는 말인가요? 이해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가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중동 작전. 5년을 기다린 기회. 그게 한국 파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 아직도 미군 기지에 의존하는 나라. 제가 거기서 뭘 배운다는 겁니까? 마커스 대위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미첼. 미안하네. 대위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어제 통보받았어. 내가 막아보려 했지만 왜 저를 뺐습니까? 실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야. 정치적인 문제야. 여군 교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상부 지시가 있었어. 정치. 결국 저는 정치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미첼, 들어봐. 이것도 의미 있는 임무야. 한국 같은 나라에서요? 제가 뭘 배운다는 겁니까? 마커스 대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네, 지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편견이야. 한국을 얕보는 거 말이야. 하지만 사실 아닙니까? 한국은 우리 도움으로 근대화된 군대잖아요. 미첼. 마커스 대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네는 최고의 사수야. 하지만 지금 최악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편견을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빼앗긴 중동 작전뿐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마커스 대위가 저를 부대 기록실로 불렀습니다. 미첼, 출발 전에 해줄 말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한국군 자료 좀 봤나? 대충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래서 뭘 봤지? 구형 장비들이 많더군요. 훈련 체계도 우리 것을 기반으로 한 것 같고요. 마커스 대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첼, 자네는 지금 표면만 보고 있어. 무슨 뜻입니까? 한국전쟁 자료 좀 봐봐. 대위가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기록이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군복을 입은 어린 군인들. 이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어. 총도 없고,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지. 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 거 아닙니까? 맞아. 우리가 도왔어. 하지만 그게 70년 전이야. 마커스 대위가 최근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떤지 아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야. 모르면서 판단하고 있어. 대위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첼, 자네는 우리 부대 최고의 사수야. 하지만 지금 최악의 학생이 될 위험이 있어. 학생이요? 그래. 배우러 가는 거야.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라. 하지만 우리가 세계 최강 아닙니까? 세계 최강이라고 해서 배울 게 없다는 뜻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위님, 저는 한국군 실력을 의심합니다.
왜?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라크도 가봤고, 아프간도 가봤어요. 그들은? 마커스 대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첼, 자네는 지금 위험한 오만에 빠져 있어. 오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자네가 본 게 뭔데? 인터넷 자료요. 그들의 장비, 훈련 체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커스 대위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지. 편견을 가진 채로 가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 그리고 자네가 모르는 걸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게 될 거야. 대위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이해만 하지 말고 받아들여. 자네 실력은 인정해. 하지만 그 자신감이 때론 오만으로 변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 실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3년 연속 챔피언. 해군 특수전 개발단 최고의 사수. 한국 같은 나라에서 제가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2주일 후에 보세, 대위님.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마커스 대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2주일 후에 보지. 자네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기록실을 나왔습니다.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배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4시간 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괜찮은데? 세라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공항 천장이 높았습니다. 아니, 높다는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자연광이 쏟아지는 통유리 천장, 깔끔한 대리석 바닥, 곳곳에 배치된 디지털 안내판. 이거 JFK보다 좋은데? 테일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계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자동 출입국 심사대래. 안내 직원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시고 얼굴을 화면에 대시면 됩니다. 저희도 줄을 섰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딱 1초 만에 제 정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얼굴 인식 카메라가 제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삑. 입국이 승인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거 엄청 빠른데? KT가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심사받는 데만 30분 걸리잖아.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로봇 안내원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세라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진짜 로봇이야? 그런 것 같은데? 수화물을 찾아 나왔습니다. 도착 로비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면세점들, 명품 브랜드 매장들, 카페, 레스토랑들. 여기가 공항 맞아? 쇼핑몰 같은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 깔끔했습니다. 세련됐습니다. 저기 봐. 구찌 매장이야. 루이비통도 있네. 여기 어디 가난한 나라 맞아? 테일러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미첼 중위님? 갑자기 완벽한 영어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한국군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 특수부대원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 네, 저입니다만. 강태준 팀장입니다. 특전사 20년 차고 현재는 군 VIP 에스코트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완벽한 미국식 영어였습니다. 액센트 하나 없이. 영어를 잘하시네요. 제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미국 레인저 스쿨에 다녀왔습니다. 조지아주 포트 베닝이었죠. 레인저 스쿨? 미 육군 최고의 훈련 과정? 그럼 혹시? 네. 6주 과정 수료했습니다. 당시 외국인 중에서는 2등으로 졸업했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 피곤하시다면 간단히 휴식을 취하시는 건 어떨까요? 강 팀장이 우리를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공항 라운지. 하지만 제가 아는 라운지가 아니었습니다. 샤워실이 있었습니다. 수면실도 있었습니다. 마사지 의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시고 1시간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강 팀장이 나가고 저희 넷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이거. 테일러가 중얼거렸습니다.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데.
저도 동의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시간 후 검은색 SUV에 탔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였습니다. 서울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편하게 가시죠.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로가 완벽했습니다. 포장 상태가 미국 고속도로보다 좋았습니다. 저기 봐. 전광판, 디지털 전광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교통 정보, 날씨 정보, 속도 제한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저건 뭐야? 톨게이트인데 사람이 없어. 하이패스래. 자동으로 통과하는 거.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지자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서울이야?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높이 550m.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죠. 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5번째요. 한국에 그런 건물이? 네. 2017년에 완공됐습니다. 차가 강남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는 강남입니다. 서울의 비즈니스 중심지죠.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들,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들. 저게 코엑스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컨벤션 센터죠.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쇼핑몰, 영화관, 아쿠아리움, 도서관까지 다 있습니다. 차가 계속 달렸습니다. 거리마다 카페들, 스타벅스는 기본이고 한국 브랜드 카페들도 많았습니다. 명동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명동입니다. 쇼핑의 메카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유럽 사람들. 명동은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입니다. 거리 양옆으로 상점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들. 차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입니다.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강이죠. 한강이 보였습니다. 넓었습니다. 양옆으로 고층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강남을 지나 계속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저녁 식사 장소로 선택한 곳은 전통 한정식 레스토랑입니다. 차가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전통 한옥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기입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놀랐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전통 한옥의 조화. 바닥은 온돌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좌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작은 접시들, 각각 다른 반찬들. 이게 다 밑반찬입니다. 메인 요리는 따로 나옵니다. 와, 세라가 감탄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한우 갈비찜이었습니다. 이건 한우입니다. 한국의 특산품이죠. 한 입 먹었습니다. 입 안에서 녹았습니다. 부드러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 미쳤는데요. 테일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텍사스 스테이크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한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고기 중 하나입니다. 마블링이 뛰어나거든요. 된장찌개도 나왔습니다. 처음엔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 떠 먹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깊은 맛, 구수한 맛, 집에서 먹는 수프 같은 편안함. 이것도 맛있네요. 된장찌개입니다.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죠. 식사를 하며 강 팀장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08년 이라크 바스라에서 영국군과 합동 작전을 했었습니다. 어떤 작전이었나요? 반군 소탕 작전이었죠. 저는 저격수로 참여했습니다. 저격수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네. 700m 거리에서 목표물을 제거했습니다. 700m요? 운이 좋았습니다. 바람도 약했고요. 강 팀장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700m는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그 작전으로 영국군 사령관에게 표창도 받았습니다. KT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그럼 한국군도 실전 경험이 많은 건가요? 파병 부대는 많습니다. UN 평화유지군으로도 자주 나가고요. 저희는 한국군이 실전 경험이 없을 줄 알았어요. 강 팀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도 피를 흘렸습니다. 동맹으로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한국군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부대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푹 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
저희 넷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초연대적인 공항, 뉴욕 같은 도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군 장교, 실전 경험. 제가 알던 한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퀸, 테일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내일 보면 알겠지. 군사력은 또 다른 문제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호텔 로비에서 집합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강 팀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대로 가기 전에 한 곳을 들르겠습니다. 어디인데요? 한화 디펜스 전시관입니다. 우리 방위 산업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차로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한화 디펜스. 대한민국 최대 방산 업체입니다. 전시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거대한 홀에 각종 무기 체계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저게 전차예요? KT가 놀라 물었습니다. K2 흑표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3.5 세대 전차죠. 검은색의 날렵한 전차. M1 에이브럼스와 비슷한 크기였지만 디자인이 더 세련됐습니다. 자체 개발이요. 미국 기술이 아니라 순수 한국 기술입니다. 엔진부터 장갑, 포까지 모두 국산이죠. 말도 안 돼. 테일러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전시물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K9 자주포입니다. 거대한 포신을 가진 자주포였습니다. 이 자주포는 현재 세계 1위 수출 자주포입니다. 1위요? 네. 40개국 이상에 수출됐습니다. 터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이죠. 벽면에 수출 계약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천문을 구매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었죠. 천문이요? 네. 금액으로는 12조 원입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12조 원이면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 무기를 산다고요? 성능과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K9은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분당 6발? 미국의 M109 팔라딘은 분당 4발입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성능이 좋다니. 다음 전시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천궁 방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패트리어트 같은 건가요? 비슷하지만 성능은 더 뛰어납니다. 사거리가 150km고요. 150km? 네. 그리고 나토 표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나토 표준이요? 네. 나토 가입국들이 이 체계를 채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라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무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예요?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9위요? 네. 작년 기준으로 170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니. 그것도 세계 9위라니. 이건 KF-21 전투기 모형입니다. 전투기 모형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 세대 전투기입니다. 전투기까지 만들어요? 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했고 현재 양산 중입니다. 테일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전시물 앞에 섰습니다. 이건 차세대 전술 통신 시스템입니다. 대형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육해공군의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합니다. 저희도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나토 국가들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미국 일부 부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이 한국 시스템을 검토한다고요? 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시관을 나왔습니다. 저희 넷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타고서야 테일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현실이지 뭐야. KT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완전 무시했잖아.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 나토와 협력하는 나라, 자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대로 갑니다.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진짜 훈련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긴장됐습니다. 무기가 이 정도라면 군인들의 실력은 어떨까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부대로 가는 길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점심 식사는 부대 도착 후에 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산악지역, 삼엄한 경계 속에 부대가 나타났습니다. 707 특임단 기지입니다. 정문에서 3차례 검문을 받았습니다. 망막 인식, 지문 인식, 신원 확인. 보안이 철저하네요. 당연하죠.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 기밀 부대니까요. 기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최신 시설들,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센서들. 먼저 식사부터 하시죠. 부대 특별 식당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한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시 수십 개의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된장찌개가 아니라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요? 네. 김치와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찌개입니다. 한 숟가락 떠 먹었습니다. 매운맛이 확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맛도 있었습니다. 맵지만 맛있네요. 김치찌개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불고기도 나왔습니다. 어제 먹은 한우 갈비찜과는 또 달랐습니다. 불고기는 간장 양념에 재운 소고기를 구운 겁니다. 달콤하네요. 네. 설탕과 배를 넣어서 달콤한 맛이 납니다. 식사를 하며 강 팀장이 물었습니다. 어제 전시관은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한국이 저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죠. 가난하고 원조를 받는 나라라는.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그게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죠. 세라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한 건가요? 6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제 개발로 산업화를 이뤘고 80년대에 민주화를 달성했죠. 그 짧은 시간에? 네.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발전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으니까요. 테일러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대신 희생도 컸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하루 16시간씩 일했죠. KT가 물었습니다. 군대도 그때 발전한 건가요? 군은 조금 다릅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서 항상 긴장 상태였거든요. 아, 북한. 네. 휴전선이 서울에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50km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으니까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나라. 식사 마치시면 숙소로 안내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707 특임단 대원들과 첫 만남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2인실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2주일 동안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몇몇 대원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술 같기도 하고 춤받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 제 시계를 봤습니다. 2시간 남았습니다. 2시간 후면 한국 특수부대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긴장됐습니다.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과연 그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후 4시. 숙소 앞에 강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사격장으로 가시죠. 부대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가 707 특임단 실내 사격장입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놀랐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실내 사격장이었습니다. 30개가 넘는 사격 레인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격장이 아니네요. 전술 사격장입니다. 360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죠. 벽면에 대형 스크린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 스크린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현합니다. 인질 상황, 테러 상황, 시가전 등. 와, 세라가 감탄했습니다. 저희 부대에도 이런 건 없는데.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견학 왔었죠. 모사드요? 네. 그들도 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격장 한쪽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저건 관측실입니다. 모든 사격이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분석이요? 네.
인공지능이 탄도, 정확도, 반응 속도 등을 모두 측정합니다. KT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실력도 다 측정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죠. 약간 부담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들었습니다. 제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잠시 후 707 특임단 B팀이 도착합니다. B팀이요? 네. 총 4개 팀이 있습니다. A, B, C, D팀. 오늘은 B팀과 훈련합니다. 팀당 몇 명이죠? 8명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8명의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여군이었습니다. 키는 저희보다 작았습니다. 체격도 더 작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집중된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대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07 특임단 B팀 팀장 유채린 대위입니다.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유채린 대위, 키는 160cm 정도, 날씬한 체격.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등이 고닫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첼 중위입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첼 중위님. 저도 반갑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유대희가 자신의 이력을 말했습니다. 저는 2018년 미국 육군 레인저 스쿨을 수료했습니다. 레인저 스쿨요? 네. 6주 과정을 마쳤고 외국인 중에서는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점수가 98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레인저 스쿨을 졸업할 때 점수가 97점이었다는 걸. 중위님도 레인저 스쿨 출신이시죠?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당신 기록을 봤습니다. 97점. 대단하셨습니다. 1점. 단 1점 차이로 그녀가 저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해군 특수전 사격대회 우승자시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대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작년 한국군 특수전 사격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50발 중 50발 명중이었죠. 50발 중 50발. 완벽한 점수였습니다. 거리는 25m였습니다. 근거리 전술 사격이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 앞에 선이 작은 여군이 어쩌면 제 상상을 뛰어넘는 실력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기상나팔이 울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은 간단했습니다. 밥, 국, 반찬 몇 개. 한국에서는 아침에 밥을 먹어요? 세라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한국인들은 3끼를 다 밥으로 먹습니다. 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제 봤던 그 거대한 실내 사격장이었습니다. 유채린 대위와 B팀 대원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유대위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사격 능력 평가를 하겠습니다. 관측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모든 사격을 분석합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탄도 추적, 명중률, 반응 속도, 심박수까지 모두 측정됩니다. 심박수까지요? 네. 사격 시 긴장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녀가 사격 레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든 소총은 K2C1이었습니다. K2C1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소총입니다. 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M4 카빈보다 반동이 35% 적고 유효 사거리는 100m 더 깁니다. 유대희가 자세를 잡았습니다. 완벽한 사격 자세였습니다. 거리 25m, 표적 15개, 제한 시간 10초. 삑! 신호음과 함께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대희가 움직였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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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총성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총성보다 빨랐습니다. 첫 번째 표적, 명중. 두 번째 표적, 명중. 세 번째 표적, 명중.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체 이동처럼 부드럽게, 하지만 빠르게. 5초 만에 10개 표적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남은 5초 동안 나머지 5개를 맞췄습니다. 총 10초, 15발.
모두 센터존 명중. 관측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명중률 100%. 평균 반응 속도 0.3초. 심박수 분당 72회. 분당 72회. 사격 중에 분당 72회면 거의 안정 상태입니다. 대단하네요. 테일러가 중얼거렸습니다. 유대위가 사격 레인에서 나왔습니다. 땀 한 방울 없었습니다. 이제 미첼 중위님 차례입니다. 저는 사격 레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제 M4 카빈을 들었습니다. 익숙한 무게감. 같은 조건입니다. 25m, 15개 표적, 10초. 자세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삑.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첫 번째, 명중. 두 번째, 명중. 세 번째, 명중. 하지만 유대위보다 느렸습니다. 제 반응이 느렸습니다. 5초에 9개. 남은 5초 동안 나머지 6개를 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이 센터존을 벗어났습니다. 10점 지역 명중. 명중률 93%. 평균 반응 속도 0.37초. 심박수 분당 98회. 유대위보다 느렸습니다. 그리고 심박수가 높았습니다. 긴장했다는 뜻입니다. 사격 레인에서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위로의 눈빛이었습니다. 유대위가 다가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미첼 중위님. 14발 센터존은 정말 훌륭한 성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보다 나았다는 걸. 다시 한번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유체린 대위는 3번 모두 15발 명중. 저는 14발, 15발, 14발. 제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격 평가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야외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퀸, 괜찮아? 테일러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자책하지 마. 유대위가 너무 잘하는 거야. 알아.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3년 연속 챔피언인데 한국 특수부대원에게 졌다니. 유대위가 다가왔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그녀가 옆에 앉았습니다. 미첼 중위님, 실망하셨나요? 아니요. 거짓말하시네요. 표정에 다 나와요.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실망했어요. 제가 항상 1등이었거든요. 저도 압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수예요. 하지만 대위님보다는 못하네요. 유대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다른 것뿐이에요. 다르다고요? 네. 당신은 정확도의 천재예요. 500m 거리에서 19발 센터존. 그건 제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근거리 전술 사격은 제가 더 나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제가 10년 동안 매일매일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10년이요? 네. 저는 19살에 입대했어요. 지금 29이니까 정확히 10년이네요.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매일 4시간씩 사격 훈련을 합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4시간씩요? 네. 그래야 이 정도 실력이 나와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2시간 정도 훈련했습니다. 미첼 중위님, 당신은 천재예요. 하지만 저는 노력파예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사격은 제 특기가 아니에요. 예? 제 특기는 전술이에요. 특히 근접 전투. 오후에 전술 훈련장에서 보여드릴게요. 근접 전투요? 네. 오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점심 드시러 가시죠. 점심을 먹고 전술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실외 훈련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근접 전투 훈련을 합니다. 유대위와 그녀의 팀원들이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시뮬레이션 인질 구출 작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삑! 신호음과 함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유대위의 팀이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적 역할의 대원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위가 움직였습니다. 일격에 제압했습니다. 총을 쓰지 않았습니다. 와,
테일러가 감탄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벽한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2층 복도. 적이 3명 나타났습니다. 유대위의 팀은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3명이 동시에 적을 제압했습니다. 총성은 3번뿐이었습니다. 이거 실전이야? 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질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유대위가 손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3초 만에 방 안에 적 4명이 모두 제압됐습니다. 인질 2명은 무사했습니다. 작전 완료. 소요 시간 7분 23초. 관측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분 23초. 우리 부대의 평균 기록은 11분이었습니다. 유대위의 팀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모두 침착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유대위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빠르네요. 훈련량의 차이입니다. 훈련량이요? 네. 우리는 매일 이런 훈련을 합니다. 하루 50번 이상. 50번이요? 네. 매일매일요. 그래서 이제는 본능처럼 움직여요. KT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게 움직여요? 발소리가 거의 안 들렸어요. 발바닥 전체로 걷는 게 아니라 발끝으로 걷어요. 그리고 호흡도 조절하고요. 테일러가 물었습니다. 그 근접 전투 기술은 어디서 배운 건가요? 한국 전통 무술과 현대 격투기를 결합한 거예요. 우리만의 시스템이죠. 우리만의 시스템? 네. 미군 기술도 배웠지만 우리 환경에 맞게 수정했어요. 강 팀장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와의 대치 상황을 고려해서 개발한 겁니다. 북한이요? 네. 북한 특수부대는 숫자가 많고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수로 다수를 제압하는 기술을 개발했죠. 세라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북한군과 싸워본 적 있어요? 유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대 대기 상태였어요. 그리고 2015년 지뢰 도발 때는 실제로 작전에 투입됐고요. 실전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 훈련은 항상 실전을 가정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이 강한 이유를. 그들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에 여러분 차례입니다. 유대위가 말했습니다. 같은 시나리오, 같은 건물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저희 넷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됐냐고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유대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미첼 중위님. 그 미소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질 거라는 확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진 게임이라는 걸. 오후 4시. 우리 차례였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시나리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격했습니다. 명중. 하지만 유대위보다 2초 늦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조용히. 제가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층 복도. 적이 3명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동시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테일러가 먼저 쐈습니다. 명중. 세라가 2번째를 쐈습니다. 명중. 저는 3번째를 쏘려 했지만 그 사이에 테일러가 모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팀원 1명 부상. 응급처치 필요. 관측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테일러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질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섬광탄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적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인질 1명 사망. 관측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작전 완료. 소요 시간 15분 42초. 15분 42초. 한국군보다 2배 이상 느렸습니다. 게다가 테일러가 부상당했고 인질 1명이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넷은 침묵했습니다. 실전이었으면 팀원 1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질 한 명도 죽었습니다. 강 팀장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격도, 전술도, 속도도 모든 면에서 졌습니다. 디브리핑 시간. 양 팀이 함께 모여 영상을 복귀했습니다. 먼저 한국군 팀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에 유대의 팀의 작전이 재생됐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2층 진입 시 유대의가 잠시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소리요. 적의 호흡 소리가 들렸어요. 유대의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요? 왼쪽 세 번째 방에서요.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다음은 미군 팀 차례였습니다. 우리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미첼 중위 팀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유대의보다 10초 늦었습니다. 왜 늦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확신의 차이입니다. 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유대의는 1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본능이 됐죠. 미첼 중위는 2주일 훈련했습니다. 아직 본능이 되지 않았어요. 다른 장면들도 분석됐습니다. 여기 2층 교전 상황. 미군 팀이 엄폐물을 잘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반격 속도가 느렸어요. 왜 느렸을까요? 테일러가 대답했습니다. 적이 너무 많았어요. 당황했습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침착해야 해요. 유대의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훈련으로 극복했죠. 매일매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연습했어요. 마지막 장면. 3층 인질 구출. 여기는 양팀 모두 잘했습니다. 특히 미첼 중위의 사격은 정확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이 일시정지됐습니다. 한국군 팀은 섬광탄 터지기 전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팀은 섬광탄이 터진 후에 움직였어요. 0.5초 차이입니다. 0.5초. 그 작은 차이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전투에서는 0.1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양팀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렵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했습니다. 칭찬은 고마웠지만 패배는 패배였습니다. 디브리핑이 끝나고 유대의가 다가왔습니다. 미첼,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졌잖아요. 1분 차이예요. 1분. 그래도 진 건 진 거예요. 유대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첼, 들어봐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2주일 만에 이 정도 배우는 사람 드물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이겼어요. 무엇을요? 자신의 편견과 오만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가장 큰 적을 이겼습니다. 제 안의 오만을. 2주일간의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체력 훈련, 6시에 사격 훈련, 8시에 전술 훈련. 유체린 대위가 직접 가르쳐줬습니다. 발소리를 줄이는 법, 호흡을 조절하는 법, 팀워크를 맞추는 법. 처음엔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작전 완료. 소요 시간 12분 30초. 좋습니다. 3분이나 단축됐어요. 유대의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배우고 있다는 걸, 성장하고 있다는 걸. 마지막 날, 최종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양팀 합동 작전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섞여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유체린 대위가 같은 팀이 됐습니다. 잘 부탁해요, 파트너. 저야말로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유대위의 전술과 제 사격 실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작전 완료. 소요 시간 9분 51초. 지금까지 중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완벽했어요, 파트너. 유대위가 하이파이브를 청했습니다. 당신도요. 처음으로 진정한 팀워크를 느꼈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훈련 방식이 달라도 전사로서는 같았습니다. 마지막 저녁, 특별한 만찬이 준비됐습니다. 부대 야외 취사장. 오늘은 부대찌개를 준비했습니다.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거대한 냄비에 끓고 있는 찌개, 햄, 소시지, 김치, 라면, 떡, 치즈. 이게 다 들어가요? 네. 부대찌개는 모든 재료가 어울리는 음식이에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국 대원들이 섞여 앉았습니다. 강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부대찌개는 한국전쟁 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은 너무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죠.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과 소시지 통조림. 그걸 한국인들이 김치와 함께 끓여 먹었어요. 그게 부대찌개의 시작입니다.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대표 음식이 됐죠. 미군의 재료와 한국의 요리법이 만나서 새로운 음식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동맹의 의미입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맛있어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햄이랑 김치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그렇죠. 처음엔 이상해 보여도 먹어보면 완벽해요. 유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도 그래요. 처음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함께하면 완벽해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미첼 중위님,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 많이 다르죠? 한 대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어요. 작은 나라, 약한 군대라고 생각했죠.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작지 않았어요. 약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많은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유대이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죠. 당신은 인정했어요. 그게 용기예요.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그랬어요. 하지만 2주일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세라가 덧붙였습니다. 사격 기술, 전술, 팀워크. 그것뿐이 아니에요. KT가 말했습니다. 겸손도 배웠어요.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는 걸. 항상 배울 게 있다는 걸.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강함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 그게 없으면 아무리 강해도 곧 약해집니다. 부대찌개를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재료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방식. 하지만 함께하니 더 맛있었습니다. 더 강했습니다. 내일 출국이죠? 유대희가 물었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도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 다시 만나요. 어디서요? 미국에서요. 내년에 우리 팀이 미국 가거든요. 정말요? 네. 합동훈련이요. 그때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유대희가 웃었습니다. 기대할게요. 선생님. 14시간 후 워싱턴 덜레스 공항. 도착했다. 테일러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미국 땅이네.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자동 시스템과 비교하니 느렸습니다. 한국이 더 빠르던데. 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짐을 찾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대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지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2주일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미국도 좋긴 한데,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립네. 나도.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보고하라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편했습니다. 익숙한 침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막사의 침대도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한미합동 훈련 결과 보고서. 무엇부터 써야 할까요? 한국의 놀라운 발전. 유채린 대위의 뛰어난 실력. 제 편견과 오만. 모두 써야 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들겼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다음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한국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 한국의 군사 기술은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합니다. 셋째, 한국군의 훈련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넷째, 양국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들을 넣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해서요. 겸손, 노력, 팀워크. 이것들이 진정한 강함을 만듭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동맹입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솔직했습니다. 너무 솔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전 10시. 지휘관실로 향했습니다. 존슨 대령과 마커스 대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미첼 중위. 안녕하십니까, 대령님. 보고서 받았네. 읽어봤어. 존슨 대령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썼군. 네. 대령님. 한국 특수부대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네가 졌나? 네. 1분 22초 차이였습니다. 존슨 대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첼 중위. 잘했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야. 감사합니다. 대령님. 마커스 대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미첼? 편견을 버리라고 하셨죠. 그래. 버렸나? 네. 완전히요. 존슨 대령이 말했습니다. 좋아. 이 보고서를 상부에 올리겠네. 그리고 미첼 중위. 네. 잘했네. 자네의 성장이 자랑스럽군. 1년 후, 저는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한미합동훈련 프로그램 책임자가 됐습니다. 미첼 소령.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양국 군인들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0명의 미군을 데리고 갔습니다. 소령님, 한국이 정말 대단한가요?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직접 보면 알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채린이 마중 나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소령이 됐습니다. 퀸, 오랜만이야. 채린, 너도 진급했구나. 같이 진급했네. 포옹했습니다. 이분들이 새로운 대원들이야? 응. 다들 너무 궁금해해. 좋아. 제대로 보여줄게. 2주일 동안 후배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받았던 것과 같은 충격을. 소령님, 이거 진짜예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니? 와, 완전 다른 세상이네요. 훈련이 끝나고 후배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죄송합니다. 왜?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어요. 괜찮아. 나도 그랬어. 정말요? 응. 1년 전 나도 똑같았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인정하는 거야. 내가 틀렸다는 걸. 그리고 배우는 거지.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마지막 날. 특별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미 우정의 밤. 양국 고위 장성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한미합동훈련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앞으로 매년 양국 군인들이 교류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기술, 전술, 정신.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맹입니다.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상호 성장의 관계. 다시 박수. 유채린과 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희 둘은 이 프로그램의 첫 참가자였습니다. 유채린이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몰랐습니다.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2주일 동안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유채린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꿈을 꿉니다. 더 강한 동맹, 더 나은 세상. 함께 말했습니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유채린과 단둘이 산책했습니다. 퀸, 우리 멀리 왔지? 응. 정말 멀리. 1년 전 생각나? 물론이지.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나도 처음엔 너가 싫었어. 웃음이 났습니다. 진짜? 응. 너무 자신만만해 보이더라. 하지만 지금은 내 절친이잖아. 응, 절친. 별을 바라봤습니다. 채린. 응? 우리 평생 이렇게 지내자. 당연하지.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하지만 우리는 전사야. 그리고 친구지. 응, 친구.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우리처럼 될까? 많을 거야. 편견을 깨고, 배우고, 성장하는. 그게 진정한 동맹이니까.
달이 밝았습니다. 한국의 하늘 아래 두 전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국적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더 강한 동맹을 위해 함께 걸어가기로 한 두 친구.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 해군 최고의 사수 퀸 미첼 중위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만했던 그녀가 겸손을 배우고 편견을 깨고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깨닫기까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용기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한국의 발전상과 군사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